오늘은 사회적 경제의 전문가이신 홍진기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와주셨는데, 뭐 건강하시죠? 건강합니다. 예,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경제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 네네. 마을 기업, 네. 협동조합, 네. 자활 기업, 네. 공정무역까지를 요걸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 네네. 경제. 네네네. 거기에 이제 커리큘럼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각각의 그 조직들이 네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있지만,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네네. 마을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인증 어디서 받습니까? 그거 이제 마을 기업은 네. 고용노동부, 노동부에서 받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경기도청에서 일단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받고, 네. 근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네네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네네. 일반 협동조합은 각 시군구에서 내서 받을 수 있어요. 신고제예요. 시와 군. 예, 그건 신고제입니다. 신고제로. 협동조합은 예, 예. 자활기업 지금 얘기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네네네. 부처형입니다. 예, 예, 예. 고용노동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기재부라든가 네. 또 문화체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거기에 합당한 네네. 조건을 맞춰서 거기서 받는 거예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네네.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맥락이. 맥락이. 비슷한데 어차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다가도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싶다 하면 네. 전환은 가능해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가 좀 쉬웠어요. 맥락이 비슷해서. 예, 예, 예. 그러나 일반 협동조합은 네. 좀 틀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는 좀 생소한 지금은 단어 그래도 같아가지고. 많이 사회기업은 많이 들어봤고요. 예, 사회적 기업은 2008년도에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한 건데 네네. 개통이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은 일을 해왔는데도 네네. 많이 묻혀 있었죠. 아. 그리고 맥락은 뭐 거의 부처마다 이제 여기 좀 사회적 기업하고 네네. 네. 마을 기업, 네. 기재 저기 그 협동조합이 네네. 부처마다 다 하나씩 만들어낸 예.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그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런 데서? 일단 일반이 내가 사업자 번호를 낼 수 있는 사람, 네. 또 하나 이제 법인도 낼 수 있고 네네네. 그 정도면 일단 자격은 갖춘 겁니다. 사업자. 그럼 이제 사업자 번호를 낼 수 있고 네. 일반 이제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법인을 낼 수가 있고. 낼 수 있. 그렇게만 되면 이제 자격을 부여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건을 맞춰가야죠. 허가 조건을. 어떤 조건이 맞죠? 뭐 일자리를 하나 취업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한다든가. 예. 그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네. 조건은 네. 어디든지 경기도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보면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내용의 카테고리가. 그렇죠. 카테고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큰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셨다는데 어떤 큰 아픔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19년도 10월 5일 날 네네. 19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4년 전. 네. 19년도에 뇌경색이 와서 네.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뭐 뭐 이렇게 조금도 못 움직였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멀쩡하신데요? 아니 멀쩡까지는 아니고 예. 남들이 볼 때 멀쩡하지.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네네.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네. 힘든 적이 있었죠. 뭐 정말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 정도까지. 그러셨구나. 예. 뭐 꼼짝을 못 하고 누워 있고 겨우 이제 휠체어에서 침대에서 휠체어를 못 가고 네네네. 침대에 앉아 있으면 넘어지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뭐 이런. 스트레스는 뭐 아무나 받고 사는 건데 좀 그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그렇죠.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게 전조증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전조증상이 있죠? 여러 가지로 나타난대요. 네. 저는 이제 회장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 그 아프기 전 일주일 전에 주례를 봤어요. 네네네. 주례를 보고 저 동서울리시장이랑 네. 버스를 타고 내려왔거든요. 네네네. 집에 내려서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는데 네네.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걷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가는데 예. 몸은 약간 예, 옆으로 가더라고요.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이 잠결에 네네. 버스 자고 일어났으니까 네네네. 잠결에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딱 일주일 만에 아, 그러면 알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쓰러지고 가신 거예요? 저기 병원에? 네네. 아니죠, 이제. 그리고 일주일 만에 쓰러진 거죠. 아, 그 전조증상을 몰라가지고? 그게 전조증상인지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저는 졸려 그때 그때 가셨어요. 그렇죠. 제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만 갔어도 예, 예. 이렇게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병은 분명히 전조증상이 있다. 예, 예, 예. 그리고 가족력하고 관계없다. 과정력하고.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뭐 네. 확률은 아닙니다. 네. 가족력 있는 사람은 네.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겁이 나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는 가족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병원도 가깝게 있고 네네. 검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난 뒤에 뭐 어떻게 그 아주 뭐 시련과 극복을 뭐 어떻게 또 하셨나 봐요. 아, 뭐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예. 죽어보려고 했었어요, 진짜. 너무 이제 힘들으니까. 힘들죠. 고통도 많고 아픔이 너무 아프고 첫째는 뭐냐면 나의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역사라면 이상하지만 내 인생 자체가 예, 예.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을 하고 내가 산다는 것은 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른쪽 다 팔이 편마비. 아, 그리고 오른쪽 왼발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꼼짝도 안 했죠. 아, 거의 여기서 이걸 못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어떻게 멀쩡해요? 그 이제 멀쩡하다고 하시는데 네. 난 덜 멀쩡하거든요. 그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뭐 특별한 뭐 어떤 뭐 그런 치료 방법이나 뭐 있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얘기는 네. 못 하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아, 거기 운동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아, 왜냐면 육체적인 건 힘든 건 다 저를 치고 네. 정신적인 그 피로감이라든가 아, 정신적으로 엄청난 네. 괴리감이 많이 그냥 났다. 그렇죠. 괴리감도 많고 네. 뛰어댕기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하던 사람이 몸이 안 되니까. 누군가 도움이 안 되면 화장실조차도 못 가니 그래서 이제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회장님 발가락을 무지해방증이라는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만 했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야, 그런데 한 달 동안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주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이게 비하면. 지금 와서는 조금 내가 이거 이제 옛 추억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추억으로 생각하실 정도면 다 나으신 거야. 그렇죠. 이제 이 정도면 다 낫다고 예, 봐야죠. 예, 뭐 제가 예, 이제 예. 노동을 할 것도 아니고 네네. 뭐 일상생활 뭐 할 수 있는 데는 다 도움이 되니까 뭐 극복하는 데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뭐 죽을 마음까지 먹고 사실상 네. 그때는 병원에서 죽어보려니까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22일 만에 내가 내보냈습니다. 딸하고 얘기를 하고 알았다 하고서 네. 간병인이 나한테 앞에 있으면 내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을 내보내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화장실 가서 내가 스스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단 저거만 못하겠더라고. 샤워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 샤워를 물어봤지 아들한테. 네네. 너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시켜줘라. 네. 머리는 제가 왼손으로 감고. 예. 제일 문제는 이제 변기에 물 내리는 게 안 되는 거죠. 오른손이겠어요. 오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 근데 또 이것도 안 돼요. 짧아서. 짧아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우스갯소리였어요. 네네. 왜 변기에 물 내리면 오른쪽만 있냐. 왼쪽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요새는 그게 있더라고요. 가끔 거기서 보면. 새로 나왔어요? 한 번 딱 봤어요. 호호. 근데 요즘 자동으로 또 물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앉았다 일어서면.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해야만 감명사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하여튼 고난과 역경을 아주 그 뼈저리게. 그렇죠. 네. 그때는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죽을 마음을 다 먹었더니 뭐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이 정신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최극단의 그렇죠. 아주 그 정말 사면초가에 처했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도 찾으시고 또 많은 것들도 깨달으시고 뭐 그런 뭐 여유도 좀 많이 좀 생기신 것 같고. 그렇죠. 좀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전보다는 네네. 전보다는 좀 마음의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역경을 겪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진다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화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 들어가기 전에 화가 좀 난 게 좀 많았었어요. 네네네. 병원에 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화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요. 상대적. 네. 뭐 내가 화를 낸다고 받아줄 사람 없으면 네. 화낼 것도 없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 많았어요. 아, 어떤 일이든지 내가 화를 내고 싶고 네. 막 욕하고 싶고 네, 네. 정말 법이 없으면 때려주고 싶고 그런 건 많았었는데 이제 뭐 통달은 아니고 그죠? 병원에서 한 3년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화를. 상대가 없으면 화도 아니, 낼 이유가 없겠죠. 지금은 제가 그 처지입니다. 어, 왜냐면 애들이나 우리 집사람이 내 화를 받아주질 않아요. 뭐 옛말에 소도 언덕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뭐 짜증을 부린다든가 뭐 이렇게 당신 말이 틀려. 뭐 우리 애들도 아빠 왜 싸움을 그래? 한다든가 서로. 그게 무관심이에요, 그냥. 아빠는 아파서 그런가 보다. 예. 그러니까 화가 안 나죠. 예. 그 내가 얘기해도 뭐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럼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지 않으시겠네. 뭐 다른 데 받은 거 받았지 그런 데는 별로 없고 옛날에 비하면 뭐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병원 들어가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좀 분위기가 틀렸어요. 네네네. 오늘 좀 상쾌하다가 어느 날은 막 기분도 나쁘고 몸도 찌릿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똑같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어떤 똑같고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하게 안 받는다 이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몸 자체도 네. 많이 힐링을 했기 때문에 네. 어제 오늘 또 내일 똑같다고 생각하고 똑같아요. 일어나고. 이 일상이 거의 뭐 이렇게 평준화 그렇죠. 수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렇게 거죠. 기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없죠. 약속도 이제는 옛날에는 뭐 상대가 약속을 해서 또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약속을 해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약속을 오면 시간 제가 정합니다. 아, 점심에 하자.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런 아픔을 겪고 나면은 이해력도 많이 좀 증폭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증폭되죠. 예. 예. 어지간한 건 그냥 뭐 이렇게 상대도 안 할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어지간한 것보다도 제가 상대할 수 있는 게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됐죠. 하여튼 뭐 애쓰시고 고생 많으시고 이제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만해지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니까 너무나 좋고요.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어떤 아버지로서의 역할인데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좀 모나지 않고 네네네. 또 잘난 체 하지 않고 네. 아이들의 말을 좀 존중해주고 싶어요. 네네네. 존중. 예. 존중하면 뭐 다른 게 아니고 네. 아이들 말이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 틀리면 틀리다였거든요. 네네네. 제 이제 눈높이를 보는 거죠. 네. 너 말이 틀리다 임마 내 말이 맞지. 네네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은 예. 그들 옳은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주고. 예, 들어보고 네네. 생각해보고 네. 아빠는 이 정도의 생각인데 너희들은 어때? 네네. 그전에는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그냥 권위의식으로 그냥. 그렇죠. 너 틀렸어. 예, 그죠. 내 말이 맞아. 예. 뭐 따라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화를 내죠. 그렇지. 예, 예. 걔들이 받아주니까. 예.
안 봐도 먼저 왜냐면 예, 가만 안 거기에 있으니까. 또 반응이 나타나가니까. 지금은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봐도 덜 나고 예. 또 이제 그래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디 길가에 가다가 네네. 친구나 선배 후배들이 네. 너희 아버지가 홍진기냐? 네. 네, 그러면 그래? 정도는 들어야 살지 않나 이제 이게 애들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 우리 뭐 그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아버지로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들도 어떤 자신감이 있고 예. 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어깨에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즘 들은 뭐 아버지 형은 뭐 정말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기득권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시겠네요. 앞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듣자니 또 봉사 같은 것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봉사는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 경제 쪽에 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죠. 네. 뭐 재능 기부도 했고 네.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 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손을 또 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공부도 안 했었고 못 했었고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가 제가 갖고 있는 경험담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필요하다면 네네. 제가 컨설팅 같은 걸 해드리고 있고 네.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퇴원하기 전에 뭘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네. 이제 그렇게 뭐 잘 쓴 책은 아니지만 후적한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그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네. 나는 이렇게 해서 몸이 낫다 네네네. 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택에 내병변 협회가 있습니다. 네. 내병변. 병변. 네. 그게 이제 평택 지부가 있는데 네네. 어떻게 아시고 회장님하고 실장님이 연락이 와서 가서 네. 그 자문위원을 좀 맡아달라. 네네. 그걸 이제 맡아드렸고 거기에 이제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예. 이제 희망의 메시지죠. 네. 난 이렇게 돼서 이만큼 낫습니다. 경험한 그런 그렇죠. 그 실제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그렇죠. 이제 병원 생활 했을 때 이렇게 해왔다. 예. 한 번도 컨디션 저하를 안 느끼면서 현재 힘들었지만 예. 그것도 극복하고 우리 그 홍진규 회장님이 직접 책을 쓰신 그 포기하지 않아서 기적을 만든다. 이 책을 소개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책이죠? 네, 맞습니다. 뭐 서점에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예. 자, 그때 참 역경에 처했을 때 예. 하루하루 볼펜을 들어서 일기장을 쓴 것이 맞습니다. 바로 책이 이렇게 에세이집으로. 에세이집으로 나왔었는데 참 이 말귀가 이 글귀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예, 설명해 제가 병원을 2019년 10월 5일에 네. 입원을 해서 네. 16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1년 2월 28일 날 네네네. 볼펜이 잡히더라고요. 네네. 그 전까지는 뭐 젓가락 하나 못 잡았었으니까 네. 볼펜이 잡히길래 네. 글을 써보니까 글이 써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글을 써지면 일기를 한번 써보자. 네네. 이제 글도 써니까 세밀히 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럼 왼손으로 쓰시고 아니요, 오른손으로. 그럼 왼손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볼펜을 잡았어요. 예. 그 전에는 이제 숟가락 정도 좀 먹었는데 네. 글을 쓴다는 건 꿈도 못 꿨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2월 28일 날 처음 글을 써보니까 네. 글이 옛날에 같지는 않지만 별체가 네네. 그냥 알아볼 정도로 글이 써지더라고요. 네네. 써보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노트를 가지고 썼는데 네. 이게 며칠 되다 보니까 네. 이거는 그냥 일기처럼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쓰시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16개월 됐을 때부터 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병원에서 생활을 27개월 동안 예. 생활하시면서 직접 이제 하루하루 생각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그 밀려오는 예, 예. 생각들 그렇죠. 것들을 정리해서 예. 이제 하나하나 엮어서 뭐 체험도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솔직히 예. 담백한 거죠. 네네네. 뭐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네. 쉰다 한 줄짜리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병원 생활이 너무 똑같은 생활을 하니까 네네네. 일기가 많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뭐 이제 화도사님하고 오늘 만나서 네. 점심을 먹었다 이런 것도 없으니 네네네. 그래서 쓰다가 이제 기도문도 밑에 좀 쓰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한 날은 쓸 게 없으니까 네. 오늘은 그냥 쉰다 가지고 한 줄 쓴 것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쉰다? 네. 네. 그게 일기입니다 하루에. 어떤 건 좀 길게 쓰고 그냥 쉬셔도 되시는데. 그냥 그죠. 안 쓰고 쉬어도 되는데 네. 그것도 약속이니까 아침밥을 먹으면 네. 바로 이제 거기서 네. 글을 썼어요. 네네네. 네네네. 내가 이렇게 했고 네. 또 고마웠던 사람들도 일부 좀 거기 들어가 있고 네네네. 또 조금 좀 내가 화가 났을 때 글도 네. 좀 있어요. 네네. 들어오기 전에 화가 났던 거 조금 화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뭐 우리 핫TV니까. 그렇죠. 화가 났던 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가 이제 화보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많이 얘기했죠. 제가 이제 모든 걸 사회적 경제를 좀 접고 지역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네네네. 내려왔을 때 뭔가 안 된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그동안에 내가 사회적 경제를 공부해왔고 쌓아왔던 인맥도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 네, 같고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긴 못하고 저 네. 혼자 스스로 화가 나 있던 상태였었어요. 네네네. 이제 그 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들어가기 한 3개월 전에는 아주 네. 급격하게 화가 났어요. 근데 네. 이 화 때문에 저 병이 왔다는 생각은 추워도 안 합니다. 네. 약간의 영향력은 있을 거예요. 영향력이 약간의 있었다. 네. 뭐 정을 찍을 정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때 뭐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뭐 비난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비난이죠. 원망이나 뭐 비난. 비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모함은 안 했어요. 모함을 안 했는데 비난하고 시비하고. 너 왜 나한테 그래? 예, 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네. 이 정도. 네. 그 이제 아까 말씀 전편에 얘기했지만 전편에 스트레스 해소를 다른 거 아닌 네네. 운동도 아닌 음식도 아닌 술로 했어요. 아, 술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술과 담배. 네, 근데 담배는 원래 이제 네. 일찍 끊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몸에 안 좋았던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랬던 와중에 병이 났고 네. 이 뭐 어떤 병이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 내병변이라고 그게 아니라 어떤 병이든 화로 인해서 병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스트레스가 쌓이면 화가 나듯이 만병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걸 살면서 화를 안 내고 화를 참고 화를 풀 수 있는 방법. 네. 화를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푸는 방법을 운동하고 뭐 책을 본다든가 네. 예, 예. 그런 거에 이제 열중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아, 그냥 그러시구나. 화가 나고 열이 나면 술 한 잔 먹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갈 이제 그런 무렵 정도 됐는데 나보고 못생겼다고 했다는 거야. 아, 근데 그 말이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던 거야.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분노가 나가지고 막 희식되고 이제 어떻게 나하고 하게 됐는데 상대를 나한테 비난하고 그렇게 모함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 화를 막 내고 막 극도로 막 자기가 이제 친구에게 막 대응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했지. 네가 참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너의 집에 방문을 했었다. 근데 너는 그 친구에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아껴두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 하자.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아이스크림 먹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은 누구 것이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 것이지요 그래요. 그렇지. 그 친구가 먹지 않았으니까 네 것이지. 그와 같이 친구가 너한테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시비를 해도 네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네가 담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한테 모함을 하고 시비를 하는 사람 것이지 그렇죠.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깊게 사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다워질 거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상대가 비난해도 그 비난을 참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응? 더욱더 정말 위대한 사람은 그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치근한 마음을 갖고 치근심으로써 그를 잘 위로해 주는 것이 더욱더 깊은 마음이다. 참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앞으로는 남이 비난한다든가 모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네가 받지 말거라. 네가 마음속에서 두지 않으면 그것은 너하고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나 조사님 감사하고 고마워요 하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모함을 하면은 누가 시비를 하면 우리는 그냥 받았다고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화살이 가슴에 박히면 독화살이 박히면 사람들은 화살을 빼려고 하지 않고 그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지? 누가 쐈지? 누가 쐈지? 그리고 그 화살은 뭘로 만들었지? 대나무로 만들었을까? 갈대로 만들었을까? 촉은 쇠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까? 응? 깃털은 새 깃털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독수리 털로 만들었을까? 이거 하는 도중에 독이 다 퍼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화살이 날라오면은 본시 잡고 확 빼버려야 한다. 네? 확 빼면은 그 자리에서 독은 퍼지지 않고 바로 낫는다. 네? 누가 모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잃어버려라. 네가 그 모욕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근데 받았다 하면은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그 상처되는 말을 받지 말거라.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노에 맞서 분노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패배한 자고 분노에 맞서 분노를 참고 이겨내는 자는 진정한 참다운 정말 지혜를 가진 자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분노에 맞서 분노를 내서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화두의 중에 분노라는 건 네. 용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한테 분노를 느꼈으면 네네. 그걸 잊어버리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용서를 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아량을 좀 네. 많이 가져야만 네. 화도 좀 덜 날 것 같고 그렇죠. 분노도 없어질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아예 그 밑받침을 안 만들어요. 그 화를- 원인을 제거한다. 이거죠. 아니 원인을 아주 만들 만들지 생각도 안 않아요. 하고 이제 사람도 옛날에는 되게 만남이 네네. 아무나 나를 좋아하고 나가 만날 사람 다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예예예. 저하고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예. 언변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네. 일부에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내가 삼가해요 만남을. 피함을. 예, 그 내가 피할수록 네. 그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다 저한테는 이제 몇 년 동안의 노하우인가요? 뭐 그렇게 좀 그런 느끼고 말도 있어요. 있어요, 부장님. 그 어느 서인이 제자하고 길을 가다가 종이가 하나 있으니까 주워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워서 이렇게 가져오니까 냄새를 맡아보라고 그랬어요. 향내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향은 그 냄새 나는 그 향은 그 종이다가 뭘 쌌느냐 향을 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향을 쌌구나. 조금 가다 보니까 줄일 게 있으니까 줄을 한번 주워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줄을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더니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위줄은 고기를 묶었던
드리구나. 이와 같이 네가 네 몸과 마음이다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비린내가 나고 향이 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비린내가 너의 몸에 뵐 것이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향내가 너의 마음에 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참 그런 그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렇게 좀 가려서 만남을 갖고 서로 소통을 하면은 화낼 일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화를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자제하고 이렇게 사신다는 거 아닙니까? 좀 기쁩니다. 얼굴에 그렇게 화 안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 같아요. 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 책을 이렇게 내가 이제 겉에서 이렇게 보고 저도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뭐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의 그 근기와 끈기 인내, 100% 정신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은가. 저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원래 난 내 마음이 포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히려 옛날 성격이었으면 옛날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아니라 돈을 막 꽂았는데 저쪽에서 안 주면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걸 막 다니려고 쫓아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마지막에 인생의 목표점이었었거든요. 그래 한번 팔은 몰라도 걸어 나가자. 이야. 근데 이제 원래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다리가 먼저예요, 팔이 먼저예요. 낳는 게. 그거 좀 팔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팔. 팔도 꼼짝 못하고 다리도 꼼짝 못하니까. 근데 거기 아직 아이가 움직이지를 꼼짝 이게 안 움직이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들지를 못했다. 여기서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여기 안 돼. 요것도 안 펴지고. 지금 한번 올려보세요. 뭐 일반적으로 다 하죠. 지금 이제 다 회복되셨나요? 조금 좀 부자연스러워도 뭐 운전하고 다 하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다리가 먼저예요, 팔이 먼저예요. 나 팔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치료사 얘기가 거의 다리가 먼저라는데 왜 팔이 먼저세요? 그래서 아니 다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다. 휠체어도 있고 전동도 있고 팔은 없지 않느냐. 그러세요? 하더니 거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팔이 다리보다 2배 내지 3배 늦게 들어온대요. 아, 팔이. 네. 근데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아니 사람들은 이건 놔두고 걷는 것부터 빨리 이제 걸어가라고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내 속으로 그러면 걸으면 뭐 할 건데 이걸 못 쓰는데 아무것도. 그건 못 걸어도 이건 쓰는 게 낫겠다. 걸었는데 걸어가긴 한데. 이걸 가서 이걸 못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아니 걸어는 못 가도 휠체어 타고 가서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밥이라도 먹고 뭐 글씨라도 하나 써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는데 진짜 그렇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 동안 8만 운동했어요. 와.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니까 여기 근육통하고 염증이 생겨서 이거 꼼짝도 못했어요.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돌리고 이게 뭐 어디 돌리려면 묶어가지고 돌려야 돼. 이게 손이 안 잡히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저한테는 큰 하나의 그 재활의 틈이 잡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는 내가 내 스스로 한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기계를 갖다 주고 기구를 봤을 때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와 기구. 뭐 팔 운동, 상지를 한다든가 뭐 돌리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도 저는 거기에다 맡기질 않고 전 그 기구를 내 거를 만들었어요. 나한테 맞춰서요. 참 대단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지시를 못하면 여기서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무던히 노력한 것 같아요. 이야, 참 대단한 승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진기 회장님의
그 인생 역경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물컥하고 아리고 쓰린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승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가장 정말 희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책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산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핫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보셨다면요, 우리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